여쭤봤는데, 원래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요약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소개할 수도 있고 좋은 책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 본문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걸로 그냥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그죠?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처음 가서도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1년에 52번밖에 설교를 안 하는데 많아봐야, 그죠? 52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해서 다른 보조자들은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제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는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할 만한 것들은 제가 다 한 번씩은 고민했던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말씀 보조 자료를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이창규 목사님이 지난번에 성경 파노라마 하면서도 저한테 숙제를 남겨주고 갔어요. 우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경태 목사님 한번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애들 그 고민이 많을 거라고, 진화를 많이 배우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익히 알고는 있지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전에 제가 잠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 셀 모임 시간 아주 귀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꼭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착하게 살려는 것만 같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가식을 떠는 건 아닌가, 가식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귀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어쨌든 자기가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예 고민 없는 사람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인데, 두 가지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도죠. 어떤 착하게 살려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착하게 살려고 하는지, 내가 정말 진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착하게 살려는 그 정도가, 그 의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진짜 어려워요. 그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면 진짜 착하게 살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착하게 사는 것만큼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번 딱 까놓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는 게 열이야. 근데 열만큼 살아요? 생각하는 게 열이면? 셋밖에 안 살거든요. 근데 열로 착하게 살려는 10가지 마음을 주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3밖에 못 살지만. 그럼 결국은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착한 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초청하고 만들어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해요. 물론 아싸 난 일만 해야지, 오늘부터 열 주셔도 일만 해야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참 편한 거고요. 일단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면 나는 나일 뿐, 나는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하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이 만약에 있어. 근데 그대로 살면 전도가 어떻게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쵸? 우리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지 하면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면은 전도 될거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거 좀 끊어야 되겠다. 외식이란 차원이 아니라 가식이란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도 변화되는 거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진리의 길로 초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우물 있죠. 우물 봤어요?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냥 마셨어요. 진짜로. 그걸로 그 멱이라 그러죠? 우통 벗고 남자들 막 멱도 감았어요. 진짜로. 아직도 그래? 거기는? 아직도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끔, 많지는 않지만, 흔하지 않지만 가끔 뭐 개가 죽어서 시체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뭐 자살을 했든 뭘 했든 거기에 빠져 죽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기서 이제 퍼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더 이상 안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통은 가만 내비뒀다가 썩을 대로 썩으면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를 파요. 그죠? 덮어버리고 다른 데를 파는데, 그러면
원래 우물이 있던 자리니까 가만 내비두면 물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식 같다, 힘들다, 그래서 내가 나는 내 진실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아예 물을 이제 억지로 물을 조금씩 펐는데 물을 안 푸기 시작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메말라 버려요. 메말라 버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성질이 있는데 가식 같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안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선한 마음, 성질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가식일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퍼내야 될 때는 퍼내야 계속 내 안에서 샘솟듯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쥐어짜라는 게 아니에요. 행주 쥐어짜듯이 쥐어짜는 게 아니라 조금씩 퍼내다 보면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선행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의도와 상관없이 가슴 먹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우물을 메꿔버리고 아예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안 퍼 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우물에서 물이 안 나오는 뿐만 아니라 말라버려요. 여러분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가식 같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세요. 계속.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게 내 삶이 되는 거고 계속 물이 나도 모르게 그 우물물이 신선한 물이 계속 어떻게 해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제가 좀 중요한 질문들이 올라오면 할게요. 원래는 제가 그런 답변들이 오면 제가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만나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체력적으로 좀 버거워요. 버거워서 그냥 예배 시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또 그 질문을 올린 자매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만나기는 너무 유혹이 돼서 그 자매는 저한테 유혹이 안 되겠지만 저는 유혹이 돼서 너무 이뻐서 그래서 제가 못 만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뭔가요? 별 꼬부랑 글씨가 나오네요. 예, 히브리어거든요.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죠. 그죠? 구약성경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보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인 벳 하에르츠라고 읽어요. 알겠죠? 밑에 음역이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창조를 믿어요? 진화를 믿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저 진화 믿어요 이러면 저한테 욕먹을 것 같죠? 진화 있습니다! 그죠? 간땡이 부은 거죠? 쳐맞으려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창조를 믿든 진화를 믿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창조가 사실이면 창조를 믿어야 되는 거고 진화가 사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진화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진화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맞다 우겨서는 거짓말장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창조를 믿든 진화를 믿든 둘 중에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창조론자들은 진화의 거짓을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진화론자는 진화의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창조론이 아니니까 진화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결국은 싸우는데 진리의 테이블 위에서 딱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서로를 이기면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둘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의 허구성을 드러낸다고 창조가 확증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반대로 진화론자들이 창조가 말이 안 된다고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자기가 확보를 했다고 자기가 그 독점 우위를 확보했다고 자기가 진실이라고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원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그 사실이 뭐냐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오늘 준비했어요. 자 보면은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는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밀러 유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분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어요? 이런 유기물을 합성에 성공했어요. 배웠죠. 원시 대기에서 유기물 합성에 성공했어요.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했어요. 그죠?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화론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실험적으로 만든 증명하려는 그 실험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기물 합성에 성공했다고 해서 여기도 여러 가지 유기물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 원시 대기에 뭐가 없어요 지금? 안 보이는구나. 원시 대기에 산소가 없어요. 산소를 왜 뺐을까요? 번개치면 산소가 불타면서 산화작용을 통해서 모든 아미노 애시드를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없앴어. 산소 없애고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런 게 원시 지구에 산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 수가 없지. 그러면 산소는 또 어디서 생겨? 그죠? 산소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실험실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아미노산을 딱 만들었는데 아미노산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진화론의 첫 출발 단초가 이제 열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고급 실험 환경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두 사람이 만들었잖아, 저 실험실을. 이해가요? 두 사람이 실험실을 만들었으니까 저 실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실험실을 만들고 끝냈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서 온도를 조절하고요. 그죠? 온도 조절했지, 서큘레이션 조절했지, 별 조절을 다 했어. 그게 무슨 얘기냐? 두 사람이 실험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한 거야? 하나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유기물이 나온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유기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구가 저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죠? 그러면 이 지구, 큰 지구도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하더라도 유기물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실험하는 두 사람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거는 증명하는 실험밖에 안 돼. 이해가요? 여기 좀 자기로 결정한 사람 한 3사람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집을 지을 때요,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지어요? 아니면은 집을 먼저 지은 다음에 나중에 저 집이랑 똑같은 걸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설계도를 나중에 그려요? 그쵸. 우리가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나서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지, 똑똑딱딱 하다 보니까 집이, 이쁜 집이 만들어졌어. 이 똑같은 이쁜 집을 내가 대량 생산해서 팔아야지 하면서 집을 가지고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설계도는 뭐냐? 바로 DNA예요. DNA. DNA가 우리 인간의 설계도거든요. 그러면 DNA를 통해서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DNA가 RNA를 만들어요. 배웠어요? 기억나요? 그죠? DNA가 RNA를 만드는데, 자, 일단 설계도가 존재하면은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어. 근데 이게 그냥 뭐 볼펜이치가 와가지고 막 만들어진 건 아니고 누군가 그렸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 마찬가지로 이게 DNA가 설계도인데요. DNA가 프로틴을 만들기 전에 RNA를 만들어서 프로틴이 되거든요. 이게 순서예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순서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RNA가 아니라 프로틴에서 DNA를 나중에 만들었다고 진화론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편안해. 이 편한 몸을 내가 몸을 만들어 갔어. 그 다음에 이걸 종족 보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게 편해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내가 이걸 DNA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전 정보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진화론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자, 반드시 DNA가 유기물을 만드는데 DNA에 3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유전 정보는 망가지기는 해도 결코 더해지지 않아요. DNA는 자외선에 맞아서 깨지거나 변형되긴 해도 새로운 좋은 게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DNA가 중간에 뭐가 좋은 DNA,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DNA를 내한테 넣는다고, 새 DNA를 넣는다고 내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어져요, 정보가. 순서가, 염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뭘 집어넣으면 완전 다른 게 되는 거지, 내 여기다 새를 집어넣는다고 새 날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일단, 자, 두 번째는 프로틴이 DNA를 만드는 고급 능력을 가질 수 없다. 프로틴이 DNA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로틴 거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 아래에서 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줘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지금 진화론자들의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필요에 의해 DNA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이게 좋아. 그래서 내 DNA한테 내가 명령을 해. 그래서 야 내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거 미토콘드리아 넘어갑시다. 미토콘드리아 2부라고요. 마이토콘드리아 DNA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이 돼요. 근데 이걸 알아봤더니 모계를 통해서 유전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모든 인간들의 종족을 알아봤더니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형이 없었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엄마의 조상이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남자는 뭐 너무 추적이 많으니까. 근데 엄마의 조상이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인류의 남자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자는 한 명에서 출발했구나.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예요? 마이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해요. 마이토콘드리아 이브. 왜냐하면 성경 이브를 따서. 알겠죠?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이것도 뭐 그래 이거 뭐냐면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어느 순간에 캄브리아의 기에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모든 5만 이상의 종족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폭발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폭발설이에요. 캄브리기아 대폭발설인데 그림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왜 그림을 이렇게 심플하게 쓰게요? 한 명이 쭉 오다가 한 놈이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5억 개로 폭발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안 믿거든. 팝콘 하나가 왔는데 5억 개가 됐대. 어느 순간에. 그럼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림을 그럴싸하게 저렇게 했어요. 더 웃긴 그림 보여줄게요. 자, 그럴싸하죠?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스무스 올라가지만 사실은 이 부분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 푹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 거죠. 그냥 아메바가 쭉 가다가 아메바가 어느 날 뭐 경호도 되고 고온이도 되고 뭐 부르미도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 대캄브리아 시대 이걸 믿을 수 있느냐? 뭐 믿고 싶으면 믿는 거죠. 자, 그래요. 어쨌든 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믿고 싶으면 믿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해. 여러분 너무 영화를 많이 보니까 돌연변이 그러면 이렇게 좋은 돌연변이 되는 줄 알아. 근데 돌연변이는 좋은 게 돼요? 원래 나쁜 게 돼요? 돌연변이 나쁜 거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돌연변이야 이러면 뭐였어요? 욕이었어요. 요즘에 돌연변이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슈퍼 히어로인 줄 알아요. 근데 옛날엔 돌연변이야 이러면 욕이었어요. 요즘이랑 달리. 그죠? 왜? 좋은 게 생긴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생긴 거를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럼 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인간이 진화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아름다운 잘생긴 형제자매가 돼야 돼요? 쪼다가 돼야 돼요? 쪼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참 희한하게 생각한다고요? 자, 돌연변이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적응은 예배인데 적응은 뭐 있어요. 적응이 뭐냐면은 좀 추운데 좀 적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그죠? 아빠가 추운데 잘 적응했다고 아들이 추운데 잘 적응할까요? 우린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죠. 아빠가 공부 잘하면 아들도 공부 잘하게 기대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적응은 예외예요. 유전이 안 돼. 자기 대에서 적응하고 끝나. 그러니까 뭐 올림픽 뭐 금메달리스트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 꼭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죠?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림픽에서 또 다른 금메달의 딸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어쨌든 돌연변이 뭐 그렇고요. 자, 뭐 돌연변이 뭐 그래요. 자, 그 돌연변이 만약에 개가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 라고 하면서 나는 비록 개지만 계속 하늘을 날려고 뛰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새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개새. 야, 이 개새야. 그죠? 개새.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진화를 맞다면 수많은 종류의 중간 단계의 개새들이 있어야 되죠. 저런 개새, 저런 개새, 저런 개새, 저런 개새. 그죠? 그리고 저런 개새들이 또 자기 새끼를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새끼들. 그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없어요. 자, 그렇고요. 자, 자, 진화론 관련 논문이 두 개는 진실이 아니고 두 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데요.
우리 그 진화론자들이 인용하는 논문이 12개 정도 있거든요. 그 독보적인 게, 성경처럼 독보적인 그런 논문이. 근데 그 중에 7개가 조작이고요. 보니까 한 건은 뭐 저래, 뭐 어쨌든 저래. 그래서 뭐 이래. 그래서 결국은 논문이 그나마 한 2권 정도가 조금 괜찮은데 없어. 결국은 12건이 뭐야? 자기네들끼리 짜집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서로 A가 거짓말했는데 B도 거짓말이고 C도 거짓말했는데 거짓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야, B가 그랬어. 그 B가 막 들통날 것 같으면 난 C한테 인용한 거야. C가 들통날 것 같으면 난 A한테 인용한 거야.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 이거고. 그래요, 뭐 어쨌든. 자, 그래서 검증되지도 않은 자료로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든 창작 소설이 진화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홍수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진실이었다. 성경의 신화가 아니다라는 증거 자료고요. 자, 보면은 옛날에 그랜드 캐년은 장구한 세월 동안에 퇴적층이 쌓이면서 진화의 결정적인 근거라고 했던 게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그죠? 그랜드 캐년. 욕 같네요. 그죠? 그년도 캐년. 그죠? 그랜드 캐년인데 이게 사실은 장구한 세월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한 강력한 자료이다. 대격변설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대홍수가 그랜드 캐년이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쌓였다면 이렇게 퇴적층이 이렇게 쌓일 수 있을까요? 수십만 년이라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쌓였잖아요. 그죠? 시루떡 쌓이듯이. 그죠? 근데 이게 저랬다면 여러분 원래 정상적으로 태양만 있어서 바람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비도 오고 그러면 표면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깎여야죠. 그죠? 표면이 깎이면 어떻게 깎여야 돼요? 이딴 식으로 깎여야죠. 그 위에 쌓이고 깎이고 쌓이고 깎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야 우리가 몇백만 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방에 이렇게 쌓였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자연의 풍화작용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장구한 세월 동안 쌓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장구한 세월 동안 쌓인 게 아니라 한 방에 쌓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정말 진화론이 맞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 증거가 세인트 헬렌이라는 밑에 여기 좀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 구경할 수 있는 산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1980년대 이렇게 한번 폭발했는데요. 그 분화를 했는데요. 그게 요만큼이 없어졌어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쌓였어. 한 방에. 시루떡처럼 쌓였죠. 그죠? 한 방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을 때 화산도 터지고 기품의 샘도 터지고 위에서 물도 막 내려오고 그래서 한 방에 온 지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리리리. 그리고 이 퇴적층이 쌓이는 걸 실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동영상을 안 가져왔는데 진짜 이렇게 쌓여. 시루떡 쌓이듯이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쌓이는 게 있어요. 진짜로. 자, 그렇고요. 이렇게 쌓인다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화론 하면 진화론자들이 연대 측정을 하잖아요. 연대 측정을 하는데 연대 측정의 근거가 뭐냐면 방사능 동위원소예요. 들어봤죠? 그 방사능 동위원소에 뭐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하죠? half-life, 반감기라고 해요. 그죠? half-life로 그 연대를 측정하는데 이게 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라늄 238이 뭐가 되냐면 납 206이 될 때 우라늄 238이 납 206이 될 때 이렇게 힐륨이 빠지고 일렉트론이 빠지면서 납 206과 우라늄 238 두 개가 납 하나, 우라늄 하나로 이렇게까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반감기라 그래요. 이 시간을 반감기인데 이 반감기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보통 얼마예요? 45억 년이에요. 45억 년. 알겠죠? 그러니까 우라늄 238 100개가 납 50개, 우라늄 50개로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억 년? 45억 년.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뭐라 그래요? 지금 진화론자들은? 45억 년이라고 그래요.
지구의 나이 안 배웠어요? 45억 년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실 어느 누구도 몰라. 근데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의 가정의 문제점이 뭐예요? 지구는 맨 처음에 우라늄 238이 100개 있었다고 가정을 해야만 가능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지구가 100개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그렇잖아요. 애초에 50개씩 섞여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게다가 지구는 오픈 시스템이에요. 어디에? To universe. 우주에 대해서 오픈돼 있어요. 그러면 우라늄 238이 지구 안에만 딱 있고 실험실 환경이었으면 몰라도 외부에서 우라늄이 50, 납 50인데 외부에서 우라늄 25가 더 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버려? 중간에 더 오면 섞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런 것들은. 오픈 시스템인데. 그렇죠? 꽉 닫혀있는 클로즈드 시스템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가정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뭐야? 처음 상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상태가 이렇게 반반이었는지 반반 치킨이었는지 프라이드만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내가 반반 치킨을 갖고 있다고 제일 처음에 프라이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문할 때부터 반반이었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감기를 구하는 거는 가장 멍청한 짓이다 라고 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이 변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거 45년 걸려서 지구가 45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45년이 됐다 쳐. 그래, 지구가 어쩌다가 우라늄 100개였나 보다. 제일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50대 50에서 지금 45년이 됐다 쳐. 그러면 지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깨지면서 부산물이 생겨야 되거든요.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힐륨이에요. 한국말로 헬륨. 힐리움인데 힐륨 같은 경우에 8개가 생겨요. 8개가. 그러면 이게 45억 년 동안, 그러니까 우라늄 하나가, 그러니까 우라늄 2개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라늄 2개가 납 하나, 우라늄 하나로 바뀌면서 나오는 게 8개의 힐륨이 생겨요. 그럼 이 8개의 힐륨이 지금까지 45억 년 동안 쌓였다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안녕하세요. 자, 위에 가세요. 그러면 저요, 사실은요, 훔쳐 나간 게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제 주머니에 들어있었어요. 아,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힐륨 때문에. 재미없구나.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힐륨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아, 힐륨은 가볍잖아요. 그래서 날아가잖아요. 힐륨보다 더 가벼운 물질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기권 안에. 그죠? 있어요. 오존층으로 좀 형성하기도 하고, 물론 분자량은 작지만 힐륨은 자기네들끼리 같이, 힐륨이 무슨 원소인지 알죠? 뭐라 그래요, 얘네들을? 무슨 가스라 그래요, 힐륨을? 노블 가시스. 들어봤어요? 노블 가스라 그러잖아요. 주기율표에서. 이게 다들 공부를 안 했구만. 저 대학은 어떻게 간 거야? 어이없네. 자, 노블 가스라는데 왜 노블 가스예요? 안정하니까. 가볍다고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정하니까 지구 대기권에 어느 정도 가면요 절대 깨지도 않고 거기에서 막을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노블가스이기 때문에. 이해가요? 근데 이게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그럼 무슨 얘기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우라늄이 지금까지 반감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뭐 그래요. 지금 다 진화론을 까는 것밖에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뭐 이건 다 있어. 엄청 많아. 측정해야 되냐면 원래 측정하는 방법은요, 우라늄 같은 걸로는 안 되고 방사선 탄소라고 있어요. 공기 중에 대기 중에 탄소가 있는데 레디에이션을 받아가지고 질소가 레디에이션을 받아서 탄소로 변한 게 있어요. 이게 방사선 탄소라고 하는데 이게 탄소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먹겠죠. 그걸 동물이 먹겠죠. 그럼 우리가 잡아먹겠죠. 그죠? 그럼 우리 뼈에 방사선 탄소가 있겠죠. 이 방사선 탄소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탄소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 방사선 탄소 2개가 하나로 되는 반감기가 5,700년이에요. 5,700년. 대략. 네, 반감기 굉장히 짧아요. 뭐였냐? 그래, 그러다 쳐.
그래서 우라늄으로 찾을 수는 없고요. 사실 저거는 시기를 모르니까, 맨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 모르니까. 방사선 탄소로는 그나마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도 결국은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맨 처음에 방사선 탄소가 몇 개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여전히 몰라. 그런데 어쨌든 방사선 탄소를 통해서 우리가 화석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데, 화석 연대를 왜 우라늄이 아니라 방사선 탄소로 측정을 해야 되냐면, 이 화석은 보통 어디에 있어요? 화강암에 있어요? 퇴적암에 있어요? 퇴적암에 있겠죠. 화강암에 어떻게 지가 뭐 바위를 뚫고 들어가겠어? 막 공룡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퇴적암, 퇴적돼 있는 퇴적암에 화석들이 있는데, 이 퇴적암에 있는 화석들은 퇴적암이기 때문에 우라늄으로는 계산을 못하고 방사선 탄소로는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방사선 탄소가 과거에 얼마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역추적해가지고, 아까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역추적해서 과거에 몇 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대략적으로 알아낸 게 있어요. 대략적으로 알아낸 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것도. 그러나 우라늄보다는 좀 빨라요. 반감기도 작고 이러니까 대략적으로 알아냈는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지금 화석의 이 나이를 측정을 하거든요. 화석 나이를. 그런데 재밌는 게, 자, 뭐 그렇다 쳐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보면 여러분 화석은 어떻게 생겨요? 화석 생기는 그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 방에 다 매몰될 것. 내가 배만큼만 매몰됐다가 500만 년 후에 나머지 매몰되면 돼야 안 돼. 요만큼이 어떻게 돼? 썩지. 요만큼 있다고 요만큼 화석된 다음에 이야 열심히 산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화석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죠. 아예 없는데 한 방에 매몰될 것. 두 번째 뭐예요? 한 방에 매몰된 다음에 썩지 않을 것. 썩어버리면 화석이 안 돼. 썩지 않을 것. 그러면 썩지 않으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 세 번째가 고온 고압일 것. 하이 프레셔하고 하이 템퍼레이처가 되지 않으면, 그죠? 화석이 안 돼요. 세 가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에서 얘기할 때 퇴적층이 쌓일 때요. 퇴적층이 쌓일 때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쌓인다며. 그지?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요만큼 쌓이려면 200만 년 쌓인대. 이게 똑같은 퇴적암인데, 퇴적층인데 200만 년 쌓인다고 쳐봐요. 근데 이 가운데에 화석이 있어요. 그럼 이 화석이 요만큼이 쌓이는데 200만 년이 쌓인다는데, 걸린다는데, 시간이. 그 안에 화석이 있어. 가리? 이해 못했는데, 여러분? 퇴적암이 요만큼 두께 쌓이는데 200만 년이 걸린대. 근데 이 안에 화석이 있어. 화석은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순식간에 쌓여야 된다며. 순식간에 매몰돼야 된다며. 근데 이게 쌓인 게 얼마? 200만 년이라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말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루떡 하나 쌓이는데 200만 년이래. 근데 화석이 생기려면 한 방에 쌓여서 얘가 지금 고온 고압으로 농축되고 압축돼야 돼. 그래야 안 썩어. 근데 이거는 200만 년에 생겼대. 근데 화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뭐야? 파스빌리티 세 가지는. 고온 고압, 한 방에 쌓이고 썩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건 200만 년에 걸쳐서 쌓였대. 뭐지? 뭔지 알겠어요? 마치 이거죠. 부르미한테 어떤 여자가,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연결이 안 된다. 그러게. 괜히 했네. 디스로. 지금 그런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화석이 있다는 건 뭐야? 한 방에 쌓였어야 됐다는 거잖아. 자기네도 그렇게 만들었잖아. 데피니션을, 컨디션을. 그죠? 화석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방에 쌓여야 되고, 한 방에 매몰돼야 되고, 그죠? 썩지 말아야 되고, 고온 고압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대. 근데 이게 몇 년 걸렸대? 200만 년 걸렸대. 이런 거지 같은 것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석이. 화석만 봐도 안 돼. 진화는 말이 안 돼.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환 논리라고 했는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떤 화석을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화론자한테 딱 가져가요. 이게 언제 생긴 화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화석을 딱 발견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화석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지질학자한테 가요. 지질학자한테 가가지고 이 화석이 생긴 연대가 언제인지 알아주세요. 그러면 아 이거는요 이 화석이 묻혀있던 이 지질 토양은요 어느 시기에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한 3억만 년 전의 화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3억만 년 전에 그 화석 말고요 3억만 년 전에 그 토양을 가져가요. 그 토양을 가져가서 이제 화석학자한테 가져가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 토양이 언제 생겼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 이 토양은요, 이 토양이 있었던 그 지역의 화석은 이런 화석이 있는데요. 이런 화석은 300만 년 전에 생긴 그 토양에서 발견된 화석이기 때문에 이 토양은 300만 년 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 300만 년이라고 그랬나? 아까 3만 년이라고 그랬나? 어쨌든 3이야, 3. 그죠?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화석의 나이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걸 딱 가져갔더니 이건 지질학자에 의하면 이 화석에 있는 지질은 뭐 3만 년이야.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3만 년이야. 그러니까 이거 3만 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토양을 가지고 딱 가면 이 토양에는 이런 화석이 발견되거든? 이런 화석이 발견돼. 근데 이런 화석은 3만 년 전 거야. 라고 얘기를 해. 못 알아들었어요? 어렵죠? 서로 뭐 한 거야 지금? 누가 뭐 만드는지 모르지만 3만 년이라고 기준을 세워놨어. 누군지 몰라도. 근데 서로 어떻게? 서로 보완해. 서로 보완해주면서 거짓말을 이끌어. 거짓말해.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자, 뭐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공룡은 사람이랑 같이 살았다. 이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믿어지진 않아요. 근데 공룡이 사람이랑 같이 살았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그림들이 있어요. 이 원주민들이 그렸고요. 이건 마야 문명에서 그렸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공룡을 보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조작을 했거나 현대에, 그지? 공룡을 발견한 현대에 조작을 했거나 그 당시 사람들이 공룡을 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두 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막 몇십만 개씩만 나오거든요. 이런 아래 공룡이랑 사람이랑 같이 살았던 것들이. 그러니까 조작치고는 너무 대단한 노력들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그냥 믿어지는 추세의 현재로서는 정말 공룡을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노아의 방주에도 공룡이 조그만 놈들이 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벽화에도 있어요. 전 세계에 걸쳐 있어요. 온타리오주에도 뭐 있다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공룡 고등학교 다녔어요. 공룡은 여러분 진짜 고등학교 다녔어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둘리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빙하타라. 그래 빙하타고 자, 그리고 티라노 뭐 이거는 나중에. 이게 정말 만나야 되는. 다 됐다. 이거 뭐 이제 오늘 결론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를 하면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가정이 100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 다 알아. 그 다음에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구마가 100개였는데 100개가 내가 하루에 하나씩 먹어서 50개가 된다 그러면, 그죠? 내가 하루에 하나씩 돼서 50개가 된다. 50개 됐을 때 며칠 지난 거예요? 50일 지난 거야.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케이. 맨 처음에 100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0개라고 했다 쳐.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50일이라고 내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엄마가 쟤 고구마 잘 먹네 하면서 하나라면서 한 박스 더 사다가 부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엄마가 니만 입이냐? 나도 먹을래 하면서 엄마가 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환경이 있는데 내가 100개였다 하더라도 이게 50개로 줄었다고 50개라고 확언할 수 있는, 50일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 그게 진화론이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맹점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오늘은 이렇게 진화론을 까는 걸로 일단은 진화론을 까는 걸로 진화론이 잘못됐다까지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김명환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카이스트 출신인데요. 그분이 거의 2시간씩 12번 강의해요. 그러니까 몇 시간에 24시간인가? 24시간 강의짜리를 요약해서 압축한 거고요. 그리고 이분만 있는 게 아니야. 창조과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외국인들은 그래도 좀 친절하셔서 45분에 끊어. 항상 45분에 그분의 동영상도 거의 제가 제 컴퓨터에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한 45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요약하려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죠? 자면서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만 그 까는 수준. 여러분 이걸 진화론을 믿는 게 창조를 믿는 것보다 더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다. 맹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은. 그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이제 창조론이 왜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근데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요. 어쩌면 그건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게 딱 드러났기 때문에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냥 아는 거지. 그 네가 받아들여야지. 네가 그럼에도 안 믿으면 너는 진짜 또라이인 거지. 그죠? 증명이 됐는데도 안 믿으면 그건 또라이지. 그게 무슨. 근데 증명이 안 됐는데도 그걸 믿는 건 뭐예요?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게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어느 정도 맹신이 사실 맹신은 우상숭배지만 어느 정도 신뢰 관계 속에서 내가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고 증명돼서 믿는 거는 증명돼서 믿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안 믿는 게 또라이잖아. 증명됐기 때문에 믿는 거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있다. 믿음은 사실 그렇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만 알고 있고 이게 잘못되면 근데 맹신이 돼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요즘 덮어놓고 믿는 이단들이 성추행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 막 장난 아니에요. 이상한 교회 막 이단 목사가 성추행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또 어느 정도는 의심하고 고민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는 안 간다 하더라도 믿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 예담교회가